자, 첫 시간입니다. C++ 프로그래밍. C는 다 들었죠? 못 들은 사람, 원투. 못 들으면 수업 못하나? 다 C 잘 알아요? C++. 제가 C++를 강의한 지는 좀 됐어요. 마지막 강의한 게 2010년도에 했더라고요. 꽤 오래전에 했네. 근데 하고 싶어서 이번 학기에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표. 여러분들이 이제 C 언어를 우선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잘은 못하셔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form은, if문, 함수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C를 잘 못해도 이번 학기에 좀 열심히 해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래 잘하던 사람은 C++이 되게 나쁜 언어구나. 이거를 좀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 언어를 강의하는데 우리가 C++ 언어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능력, 기술을 익히죠. 특히 C++ 언어는 C에다가 C는 이제 70년대에 만들어진 언어이고 우리가 어떤 언어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언어가 만들어진 시기를 잘 보셔야 돼요. 왜 C가 나왔냐? C는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만들려다 보니까 기존의 언어 갖고 운영체제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영체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어부터 만들었고 그 언어를 바탕으로 운영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는 지금의 모든 운영체제의 어떤 기본적인 운영체제가 되고 있고 여전히 리눅스 많이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C는 그래요. 근데 C는 그 당시 7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별로 이렇게 복잡한 PC에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럴 때는 아니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시대가 다르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컴퓨터 파워들이 좋아지고 컴퓨터 가지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겠죠. 사용하는 데이터도 복잡해지고 그러면 C 갖고 프로그램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객체지향으로 C도 객체지향 쪽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해보자 해가지고 버전 스트라우스 이름도 어려워. 하여튼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C를 확장해서 C++를 만들었습니다. C++를 만들었는데 C를 버린 게 아니라 C++는 C를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래요? 객체지향을 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C++ 언어입니다. 그래서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짰는데 보면 객체지향하고 아주 거리가 먼 코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C처럼 코딩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C를 다시 배우기 위해서 C++ 배우는 건 아니고 C++ 배워서 C++에 있는 객체지향 기능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C++는 그동안 그냥 C는 70년대 만들어진 이후에 표준이 국제 표준이 한번 정해졌어요. C. 그리고 나서는 그 뒤로 바뀐 적이 없어요. C는. 그럼 C를 강의하는 교수님들은 행복하죠. 왜? 바뀌는 게 없어. 늘 똑같은 걸 알던 내용을 그대로 강의하면 돼요. 물론 강의하면서 예제도 좀 바꾸고 고민도 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걸 내가 배워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치진 않아도 돼요. C++은 최근에 들어서 안 되겠다. 이제 C++ 커뮤니티에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C++를 크게는 6년, 짧게는 3년 주기로 표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C++를 강의하는 교수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표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11, C++14까지는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뭐까지 나왔을까? C++17까지 나왔습니다. 작년 말쯤에. 근데 17까지는 제가 건드리기 좀 그렇고, 그래서 C++11, C++14까지는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수업에서는 다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수업에서는 C++11과 14에 있는 기능을 충분히 다루려고 그래요. 저도 잘 모르지만 같이 공부해서 하려고 그래요. 언어가 이렇게 개선이 되면 그 새 기능을 익혀야 될까? 무시해도 될까? 익히는 게 좋습니다. 왜 만들까요? 새 기능은. 더 편리하니까. 더 강건하니까. 더 효율적이니까 만드는 거예요. 불필요한데 만들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C++11, C++14, C++17 가면서 이제는 언어들 간의 차이점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왜? C++도 저 자바가 저게 좋아. 가져다 써. C# 저게 좋아. 가져다 써. 자바도 저 C++ 저기는 좋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들이 비슷비슷한 기능들을 다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 수업 자바 들었던 사람은 알겠지만 함수형 프로그램은 또 써야지 똑같은 걸. void f 뭐 이런 게 있는데 int n을 전달을 해요. 그럼 이 n은 데이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함수에 인자를 전달하죠. 너 이 함수 이 데이터 갖고 뭐 좀 해.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뭐만 전달해요?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뭐 이런 함수가 있다 라고 그러면 이 f에 g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int x 이렇게 놓고 fn 이렇게 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fg 이제는 데이터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뭘 전달을 해? 함수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C++이나 C는 함수형 물론 함수 포인터라는 거 아세요? C에는 그게 있어요. 지저분. 그거 갖고도 되는데 이제는 좀 더 기존의 모던한 프로그램 언어들이 제공하던 형태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모두 지원한다. C++도 이제 지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11, 14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전달하면 이 F가 하는 일은 뭐에 의해서 좌우화될까? 데이터에서 좌우되듯이 여기서는 함수에서 좌우되겠죠. 얘를 요때는 G 주면 G 기반으로 뭔가 동작을 할 때고 다음에는 H를 주면 이 함수예요. 그럼 H 기반으로 F 함수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새롭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오고 있어요. C#, 파이썬 같은 건 원래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됐던 언어니까 자바도 안 됐는데 자바도 이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객체 지향과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돼. 어떤 언어를 쓰든 간에 이제는 둘 다 제공을 해요. C#,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이름,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언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에, 좀 초점을 둬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얘를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언어의 문법은 복잡해요? C++는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언어는 문법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프로그램 못하는 건 문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 하는 사고가 잘 안 잡혀서 그래. 훈련이 안 돼서. 아니면 너무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컴퓨터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C를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C++, 자바 2학년이 끝나고 나면
4개의 언어, 거기다가 파이썬까지 들을 수도 있어요. 2학기 되면. 그러면 거기까지 듣고 나면은 나머지 언어들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익히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그 분야에는 요즘 많이 쓰는 언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언어를 수업 시간에 안 가르치는데 나 모른다. 그럼 그건 여러분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진출할 때 여러분들이 그 언어를 써보는 거예요. 아, 나 회사 갈랬더니 거기서는 고 프로그램 하는 사람 찾더라. 나 그 회사 가고 싶은데. 그럼 고를 내가 스스로 공부를 좀 해보는 거예요. 4학년 때. 아니면 고를 써서 졸업작품 해보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언어를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언어를 2학년 정도 끝나고 나면 새 언어는 차이점만 알면 여기서 소팅 짜나 저기 소팅 짜나 알고리즘은 다르나? 소팅 알고리즘은 같아요. 그렇죠? 검색하는 알고리즘 같아요. 이제 문법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사고 저기서의 사고 자바, C++, C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TOB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이제 얘네는 매달 프로그램 순위, 프로그램 언어 순위를 발표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컨설팅 회사인데 프로그램 순위 C++이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2002년부터 지금까지 별채 없이 3위를 늘 하고 있고 1위는 늘 자바. C가 왔다 갔다 하고 C가 요즘 또 인베이드 때문에 다시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긴 해요. 인베이드. 근데 C 쓸 바에는 C++를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언어를 쓰는 일, 어떤 언어가 밖에 사회에서 많이 쓰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요즘 이 핫 이슈가 뭐냐. 근데 이 이슈는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PHP를 많이 써. 미국에서는 요즘은 PHP보다는 뭘 많이 쓰냐면 파이썬을 더 많이 써요. 근데 그게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ITP 사이트의 순위인데 얘는 1년에 한 번 나와요. 그러면 요 하나만 보면 잡 기준으로 뽑아보면 4위야 C++이. 그러니까 잡이라는 거는 그 공고 사람 뽑을 때 프로그램 뽑을 때 어떤 언어를 하나 뽑냐? 그럼 1위가 뭐예요? 자바. 미국 시장에서는 2위가 C, 3위가 파이썬, 4위가 C++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요. 내가 인베이드 가면 인베이드 누르면 인베이드 쪽 나오고 엔터프라이즈면 이게 백핸드 쪽일 거예요. 모바일이면 모바일, 웹,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분야로 가고 싶다. 나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럼 게임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많이 C샵, 언리얼 뭐 이런 이렇게 그 3D 엔진 갖고 많이 해요. 그러면 내가 그런 거를 수업 시간에 가르치면 그 수업을 찾아가고 수업 시간 안 가르치면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언어를 내가 이제 잘 익혀야 되는데 2학년 때까지는 내가 C++, 자바 둘 중에 하나를 내 메인 언어로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 해서 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 한 언어를 잘하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서 필요로 한 툴들, 언어들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익혀야 되는데 이 수업은 제가 자바하고 좀 달리 이 수업은 옛날 방식으로 그냥 강의를 할 거예요. 옛날 방식이라는 것은 객체지향을 먼저 설명 안 하고 그 C++에 있는 객체지향이 아닌 요소들, 그것이 C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C++11, C++14에는 어떤 것들이 새로 추가됐는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게 앞에 중간고사 전까지.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는 객체지향 쪽으로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강의하는 것을 레이트 오브젝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바 수업은 내가 거꾸로 얼리 오브젝트 방식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강의 순서상 자바는 원래 2학년 2학기 과목이니까 C++까지 배우고 왔다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막 for문, while문 이런 거 강의하고 있으면 좀 그래요. 그래서 객체 지향을 좀 집중하지만 어쨌든 이 수업은 그렇게 가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 C++이기 때문에 콘솔 기반 실습을 할 수밖에 없고요. GUI 실습은 좀 그렇고, 단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분반하고의 이제 큰 차이점은, 제 분반을 들으면서 차이점은, 나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안 쓴다. 여러분들 C 비주얼 스튜디오 했어요? 네, 안 써요. 이 수업은.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어떤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을 쓸지 몰라요. 교수가 편애하는 환경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가져다 써야 되겠고, 내가 좀 더 다른 환경에서도 프로그래밍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수업 시간에는 맥에서 합니다. 맥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맥. 그러니까 부팅할 때 여러분들 윈도우로 더블 부팅 되는데 윈도우로 부팅하지 마세요. 맥으로 부팅하세요. 네. 집에는 맥이 없을 테니까 뭐 있으면 집에서도 맥 쓰셔도 되고, 집에서는 윈도우를 쓰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를 안 써. 그럼 뭘 쓰냐? 뒤에 좀 갔다가 올게요. 요걸 까셔야 돼요. MinGW라고, 미니멀 GNU. 물론 MinGW 말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GNU를 윈도우에 설치하는 방법. GNU C++를. GNU는 다른 것과 달리 표준에 입각해서 컴파일러를 만듭니다. 리눅스에서 많이 쓰는 컴파일러인데 윈도우에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설치하면 돼요. 설치하는 거 모르겠다. 그럼 컴맹이야. 그럼 우리 과 있으면 안 돼. 집에 가서 요 사이트 가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세요. 그냥 관리자 권한 실행하는 방법 아시죠? 관리자 권한으로 자기 윈도우 PC에 실행하세요. 그러면 MinGW가 설치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요 네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요 네 가지가 다 설치가 돼야 돼요. 잘 안 되신 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시면, 아니면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좀 이따 시간 되면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클립스를 설치하시면 돼요. 이클립스. 이 파일은 다 올라와 있어요. EL에. 그러니까 다운받으면 되고. 이클립스 CDT를 설치하시면 이제 이클립스에서 요 GNU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여기서는 요게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되어 있을 거예요. 기대하는데. 요거 돼 있고, 여기에는 맥은 GNU가 기본적으로 깔려요. 만약 안 깔려 있으면 엑스코드라고 하는 그 맥 기본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엑스코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엑스코드라는 걸 맥에서 설치하고 나면 GNU를 쓸 수 있어요. GNU. 그러면 맥용 CDT를 설치하면 이제 그 C++ 또는 C 프로그래밍을 표준에 입각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 컴파일러가 누가 만든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고, 표준에도 따르는 것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고유의 기능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경시대 같은 거 할 때, 말해서 C++ 11 지원합니다. 그런데 막 썼는데 컴파일이 안 돼. 그럼 그게 무슨 문제예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만 지원하는 기능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준에서 제공하는 기능하고 이게 표준이 아닌 거랑은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 그래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는 표준에서만 되는 것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표준에서만 되는 거 써야지만 환경이 바뀌어도 프로그래밍 컴파일러가 되겠죠. 비주얼 스튜디오 컴파일 하다가 맥 갖고 오면 컴파일이 안 돼요. 왜? 표준에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수업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하냐? 여러분들한테 한 번쯤은 그래도 PC가 아닌, 윈도우가 아닌 맥에서 프로그래밍, 또 맥에서 마우스도 만져보고 써보는 거 한번 경험해 드리고 싶고, 또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닌 다른 거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경험도 한번 가져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왜? 앞으로 평생 비주얼 스튜디오만 써서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다. 좀 더 가면 그냥 간단한 뭐죠? 텍스트창 떠놓고 거기서 프로그램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콘솔에서 막 유닉스 명령 같은 거 치고 웹 프로그램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 그거를 내 수업의 차이 요게 중이고, 그 다음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녹화된 거를 이제 유튜브에 제가 올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서 막 카메라 돌아가면서 찍었는데 이제 저를 안 찍고 여기서 지금 PPT만 이제 찍고 있어요. 제 목소리랑. 그래서 이러닝 과목처럼 될 거예요. 이거 찍어 올린다고 수업 안 들어오고 그러지 말고. 찍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필요하면 보시라. 보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리트코드라고 하는 사이트 요거 활용하니까 모두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지점 코리아텍이라고 하는 교내 프로그래밍 경시의 사이트가 있는데 요거는 저 시험 볼 때, 실습 시험 볼 때 여기서 프로그래밍 경시대 하듯이 시험을 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을 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공학관에 239호고 이메일 주소고 이게 제 핸드폰 번호예요. 핸드폰 번호니까 필요하시면 어떤 방법을 써든지 간에 필요할 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응답을 하겠습니다. 카톡도 좋고 페이스북 메신저도 좋고 그냥 메신저 SMS도 좋고 이메일도 좋고 밤 너무 늦게 11시 이후 그때는 좀 자제해 주시고 이렇게 올리니까 카톡으로 모니터 찍어가지고 보내더라고. 오류 났는데 고쳐주세요. 근데 그렇게 보내주면 고치는 건 편하더라고요. 눈에 보여. 어쨌든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제가 연구실에 앉아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저랑 소통하고 싶으면 요즘은 SNS 시대니까 꼭 눈으로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스카이프로 화상통신해도 돼요. 구글로 행아웃 해도 되고 원하면 난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원하면 언제든지 제가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하고 필요한 대화도 하고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 주세요. 교재는 제가 지금 이 책을 하나 보면서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이 책을 꼭 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수업 시간에 교재를 하나 여러분들이 편안한 걸 하나 사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책을 사되 C++ 책을 사되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냐면 C++11, C++14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분들 수준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책을 하나 꼭 구매를 해서 강의를 제가 하고 나면 그 부분은 교수의 얘기랑 교재의 얘기를 비교해 가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습니다. 또 책에는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고 책에 있는 예제와 제가 제시한 예제는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이거를 사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서인데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골라서 보시면 돼요. 골라서. 그래서 그 교재와 관련해서도 좀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핵심은 뒤에 세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 기말, 실습 시험. 요 세 개로 여러분들 평가를 한다. 내가 학기 과제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자바랑 달리 좀 콘솔이라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C++를 해봐서 아직은 지금 제가 뭘 어떤 걸 할까, 좀 큰 과제를 할까 안 할까를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안 하게 되더라도 요 세 가지가 아마 핵심일 거예요. 중간, 기말, 실습 시험. 세 번 본다. 중간, 기말은 그냥 손으로 문제 푸는 건데 이것도 다 거의 뭐 손 코딩 하겠죠. 그리고 실습 시험은 이제 손으로 코딩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켜놓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저지 사이트에 맞춰서 그렇게 되겠고, 출석은 전 중요시 안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맨날 빼먹고 이런 사람은 어차피 학점 안 좋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석,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오시면 돼요. 근데 제가 초반에는 출석을 불러요. 근데 여기다 체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좀 아이 컨택트를 해서 이름을 좀 익혀야지. 그래서 근데 이 스페이스가 좀 익히기가 좀 안 좋네. 맥이 쫙 크게 돼 있어서. 그리고 C 언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오실 때 내가 이 EL에다가 이 강의 노트를 요 PPT를 올려놔요. 그럼 PPT를 좀 뽑아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강의할 때 거기다가 뭐 필요한 거, 부가적인 거 제가 말로 설명드린 내용 중에 메모할 것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다 메모하시고 나중에 공부도 그 PPT 가지고 또 여러분이 선택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런 식으로 PPT는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지난 노트 복습, 교육 목표, 노트 내용. 그리고 숙제를 PPT 내에 쓸 수도 있고 안 쓰고 그냥 따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숙제는 나가면, 프로그램 숙제 나가면 프로그램 숙제는 프로그래밍 해서 그 소스를 어디다 올려요? EL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그럼 조교가 채점할 거예요. 이 조교 어디 갔어, 이것이? 조교가 채점할 거예요. 제가 안 하고 조교가 채점할 겁니다. 저는 그 다음 시간에 와서 피드백은 드려요. 뭐가 정답이다. 그리고 교재들을 설명드릴 때 그 프로그램 교재들 늘 말씀드리는데 책을 쓸 때, 이 사람들이 책을 쓸 때 수업 시간에서 교재로 쓰라고 만드는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이 인쇄를 많이 받겠죠. 네. 교재로 많이 쓰면 학생들이 많이 사고 그러면 돈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책들이 있어요. 이런 종류의 책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고 싶을 때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책이에요. 내가 뭐 파이썬을 하나 공부해보고 싶다 스스로. 그러면 이런 교재로 쓰이는 책을 하나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 수준에 맞는 그런 걸 쓰는 거 되겠고, 이런 책들은 뭐 얼리 오브젝트 형태로 책을 쓰는 게 있고 레이트 오브젝트로 책을 쓰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스타일 따라서 처음부터 객체적 얘기만 나오는 책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안다는 가정하에 막 가는 책이 있고, 처음에는 객체적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폼은 나오고 막 이런 책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 맞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런 책이 있어요. 레퍼런스 같은 책. 이거 무지 두꺼운데 이거는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책이 아니라 그냥 책상에 꽂아놓고 사전처럼 보는 책인데, 요즘은 얘가 별로 가치가 떨어졌어요. 왜? 인터넷 가면 이런 레퍼런스는 훨씬 잘 돼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래도 그냥 내 책상 위에 하나 멋으로 꽂아놓고 싶으면 레퍼런스 책들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 있어요. 이펙티브, 뭐 아니면 좀 추가적인 것들. STL. 요 10부분 17이래. 근데 뭐 이거 말고 뭐 11, 14 STL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스탠드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 C++를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거 옛날 책이고, 요게 그 C++ 11, 14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보면 안 돼. 몰라. 그러니까 C++를 어느 정도 잘하면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고급 서적들이 또 있어요. 그거는 교재로 쓰이는 책들이 아니라 그거는 진짜 이렇게 심심한 사람들이 더 혼자 학습하기 위해서 보는 책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부를 하고 프로그램 할 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페어 프로그래밍을 한번 시도해 보시라. 그래서 페어 프로그래밍은 딱 두 명이서 같이 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명이 짤 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한 사람 무지 잘하고 한 사람 아주 못해. 그러면 안 돼. 페어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해요? 비슷한 수준의 친구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뭔가 늘어나는 게 있는 거지. 한 사람이 월등히 잘하고 한 사람이 월등히 못하잖아요. 그럼 얘가 다 짜고 얘는 별로 학습이 안 돼.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서로 욕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코딩을 할 때 다른 사람 옆에서 그 코드 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친구가 짜는 스타일도 보게 되겠고, 다른 사람이 짜는 코드를 읽게 돼요. 코드 리뷰가 되게 중요한 스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면 여러분들이 직접 짜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짠 코드를 읽고 이해해야 되는 게 더 많아요. 구글링에서 찾는 소스들이 다 그거잖아. 근데 그거를 읽어야 돼. 코드 리뷰예요. 그리고 이 회사 가면 초년생일 때는 선배들이 코드 짜갖고 오면 갖고 오면서 이게 뭐냐? 딱 던지고 빨간 줄을 팍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페어 프로그래밍을 한번 친한 친구나 있는데 실력이 비슷해. 그럼 둘이 같이 짜보자. 해서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 같은 데는 페어 프로그래밍을 많이 한대요.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는 다 페어 프로그래밍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한 사람이 휴가 가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 코드는 둘이 짜니까. 테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 코드를 짤 때, 그 코드를 먼저 짜는 것이 아니라 그 코드를 테스트할 코드를 먼저 짜는 게 테스트 드리븐 코드예요. 똑같은 예제를 자꾸 들여서 자바랑 같이 듣는 사람이 지루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 그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자, 이런 함수를 하나 짠다. int abs. abs 뭔지 아세요? 알죠? 절대값. 절대값을 주는 함수를 짠다. 그럼 얘를 짜는 게 아니라 얘를 뭘 갖고 테스트해 볼까? 뭐 갖고 테스트해 봐요? 이 코드를 내가 만든 다음에 얘가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테스트, TDD는 이 코드를 짜고 테스트해 보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테스트할지 먼저 생각하고 그 프로그램 짠 다음에 얘를 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뭘로 테스트해 볼까? 뭘 테스트해 보면 될까? 얘는 인자가 들어가면 출력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인자를 뭘로 줄까가 테스트 데이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int x가 인자예요. 그럼 int라고 하는 정수 타입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타입이 있을 때 타입에 뭘 알아야 되지? 도메인을 알아야 돼요. 도메인. 도메인이 뭐야? 범위.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예요. int n. int n. 그러면 C에서는 int n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질까? 잘 모르겠어. 몇 바이트인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예측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아주 쉽게 1바이트다. 1바이트다. 1바이트는 제 머리로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야. 그쵸? 맞아? 아니야? 이것도 뭔 얘기인지 몰라? 뭔 얘기인지 모르면 1학년 다시 가요. 맞아요? 이해되죠? 1바이트다라고 치면.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돼요. 그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해보면 될까? 양수를 넣으면 그냥 나와야 되겠죠. 어떤 양수를 넣어도
그냥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거는 하나만 뭐 랜덤 몇 개 해봐도 되고. 그쵸? 0 넣으면 0 나와야 되겠지. 음수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반대께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 나와야 되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여기서? 어떤 게? 어떨 때? 뭐. 그치? 마이너스 128일 때는 128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를 내가 마이너스 128, 마이너스 5, 0, 5 이 정도 해서 다 똑같이 내가 원하는 값 나오면 문제가 없는 걸 거예요. 근데 많은 친구들은 요걸 생각 못 할 수도 있죠. 마이너스 128이라는 거. 요 마이너스 128이라는 요게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TDD.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프로그램을 그 기능을 먼저 짜지 말고 그 기능을 테스트할 함수만 있으면 그 함수를 내가 무슨 데이터로 아니면 어떻게 테스트해 볼까?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거를 만들 줄 안다는 건 뭐야? 문제를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여기서 빼먹는 게 생기는 거예요. 뭘 빼먹어? 마이너스 128이 들어오면 죽는 프로그램 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이걸 제대로 이 테스트 데이터를 이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참 좋은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정보가 많이 있는 세상이잖아요. 인터넷 가면 수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자료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묵 강좌 같은 것도 있는데 저거는 조금 뭐 듣긴 그래도 요 사이트들은 자주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한글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뭐 C++에서 뭔가 특정한 함수가 궁금하다든지 어떤 기능이 궁금하다고 구글링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이트들이 요 세 개예요. 아니면 스택 오버플로우 그런 것까지.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까지가 주로 이제 객체지향하고 관련 없지만 C++과 C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는 그리고 C++ 11, C++ 14랑 14에서 들어온 새로운 기능들을 설명드릴 수 있는 거고 중간 끝나고 나서는 이제 객체지향 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